여러분 혹시 히트쇼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일본에서는 매년 목욕 중 히트쇼크로 사망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4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고무호스와도 같습니다. 추운 곳에 있으면 수축하고 뜨거운 곳에 있으면 팽창하게 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혈관은 젊었을 때처럼 탄력 있게 혈관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은 딱딱해지고 자율신경계의 조절 능력도 예전만 못하게 되거든요. 겨울철 꽁꽁 얼어있는 고무호수에 갑자기 뜨거운 물을 확 틀거나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호수가 터지거나 꼬여버리겠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운 탈의실에 있다가 뜨거운 탕 속에 갑자기 들어가 버리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요동치면서 심장과 뇌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되거든요. 제가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어르신들께 항상 목욕은 15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평소에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건강관리를 아주 잘하던 70대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처럼 목욕탕에 가셔서 온탕에 몸을 푹 담그셨죠. 시원하다 하고 기분 좋게 계시다가 옆 사람 인사에 답하고 싶어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 그대로 눈앞이 캄캄해지며 앞으로 꼬꾸라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주변 분들이 빨리 도와줘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큰 트라우마와 목욕탕 출입 금지를 당했습니다. 자녀분들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젊은 사람인 저도 목욕탕에 있다가 탕 밖으로 갑자기 나가면은 눈앞이 새하얘집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오죽하겠어요. 심지어 쪼그려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핑 하고 돌 때가 있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기립성 저혈압과 히트쇼크가 결합된 무서운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목욕을 즐길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목욕탕에 들어가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수분 보충을 해주면 충분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은 몸의 온도를 살짝 올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목욕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면 안전하게 목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목욕탕 안에 몸을 담고 있기만 해도 몸에서 땀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목욕탕에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수분이 쫙 빠지게 되면 좋진 않겠죠. 그렇기에 목욕하기 전에 미리 체내 수분 함량을 80%로 올려두자는 겁니다. 그리고 탕에 들어가기 전에 심장에서 가장 먼 곳부터 물을 적셔야 해요. 몸을 따뜻하게 담궈야 된다고 탕 안에 갑자기 들어가 버리면 몸이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실 발만 탕에 담그고 있어도 체내 수분이 많이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미지근한 물로 몸을 충분히 적신 뒤에 탕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반신욕 그리고 전신욕으로 천천히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명치 아래까지만 담그는 반신욕은 한 5분 정도만 미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전신욕으로 넘어가 보세요. 훨씬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탕에서 나올 때입니다. 의외로 사고는 탕 안에서보다 나올 때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뜨거운 물 속에 있으면은 우리 몸의 혈관은 갑자기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나면은 피가 아래로 쏠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니까 뇌에 산소 공급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그대로 쓰러지고 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시길 권고드려요. 목욕탕에서 가장 많이 발생 사고 1위가 사실 낙상사고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미끄러져도 상관없었지만 50대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낮아져서 살짝만 엉덩 방아를 찍어도 쉽게 골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어서 골절이 무섭냐면은 나이가 들면 따라 골밀도가 점점 약해집니다. 간단하게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죠. 이 상태의 골절은 이쁘게 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깨져버립니다. 왜냐면 뼈에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으니까 툭 하고 이쁘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뼈가 깨져버리면은 뼈가 다시 붙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시간상에서 우리의 근육들이 기다려주질 않아요. 뼈가 붙는 동안에 주변 근육이 전부 다 소실되다 보니까 보행 능력이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골절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한번 발생하면 길게는 1년 동안 누워 있어야 됩니다. 이때 근육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보행 능력 상실뿐 아니라 욕창이나 폐렴과 같은 합병증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는 총총걸음으로 천천히 걸으셔야 돼요. 아니면 손잡이나 벽을 잡고 걸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생각보다 목욕탕이 정말 미끄럽잖아요. 집에서 씻으실 때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신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다이소에 1000원짜리 욕실 미끄럼 스티커가 있어요. 요거를 구매해서 붙여놔도 충분합니다. 우리 집 욕실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빙판길이 되지 않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욕이 끝난 뒤 곧바로 물부터 한 1리터는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안전합니다. 목욕으로 인해 빠진 수분을
즉시 채워 넣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희 센터에 한 87세 정도 되는 아버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어르신께서 어느 날 동네 목욕탕을 가셨어요. 항상 비슷하게 목욕을 끝나고 평상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는데 그 뒤로 기억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평소라면 돌아오실 시간인데 어르신이 안 오니까 걱정된 어머님이 아드님을 통해서 수소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급하게 목욕탕으로 달려갔거든요. 목욕탕에 달려간 아드님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아버님이 평상에서 그냥 멍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동자도 풀린 상태로 말이죠. 급하게 응급실을 모시고 가니까 병명은 바로 심한 탈수로 인한 혼절 및 인지 저하였다고 합니다. 탕 안에서는 땀을 너무 많이 흘렸는데 수분 보충은 안 되니까 뇌로 가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뇌 기능이 멈춰버린 거라고 하네요. 다행히 링거를 맞고 몇 시간 뒤에서야 여기가 어디냐며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 함량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건 뇌 갈증 중추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지금 수분이 필요한 상태인데 뇌가 지금 물 마셔야 돼라는 신호를 보내질 못하는 겁니다. 특히 뜨거운 탕이나 사우나에 있으면은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추려고 땀을 내보냅니다. 이때 피 속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면은 혈액이 마치 조청처럼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그러면 심장은 끈적한 피를 돌리려다 무리를 하게 되고 뇌는 산소 공급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아까 그 아버님처럼 멍해지거나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물이 맛이 없다면 목욕탕에 포카리 스웨트나 게토레이 같은 이온 음료를 챙겨 드셔도 좋아요. 목욕으로 인해 빼앗긴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이만한 응급처치가 없습니다. 그거라도 꼭 사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목욕은 1시간 이상 절대 하면 안 돼요. 보통 목욕은 2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연세가 있는 분이 30분 이상 몸을 담그면은 몸에 좋지 않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혈관은 늘었다 수축했다를 반복하게 되면은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이 불안정해져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말 자주 겪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목욕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몇몇 어르신이 목욕 서비스를 받다가 몸이 너무 가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여쭤봤죠. 근데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르신이 때를 빡빡 밀어줘야 그래야 깨끗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때를 빡빡 밀어드렸다고 합니다. 원래 인간의 몸은 때를 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20대의 피부와 70대, 80대의 피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나이가 들면 우리의 피부 보호막인 유분기가 싹 빠져나갑니다. 피부도 얇아져서 마치 얇은 종이자처럼 약해지죠. 그런데 여기에 까칠까칠한 때 타월을 대고 빡빡 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각질층이라는 보호막이 다 찢겨 나가는 겁니다.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피부 속 수분은 다 날아가고 그 자리에 염증과 가려움증만 남게 되는 거죠. 이걸 전문용어로 노인성 소양증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가려우니까 때가 덜 빠졌나 하고 더 세게 미시는데 이건 불난데에 기름 붓는 격이거든요. 때는 밀수록 더 가려워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부드러운 스펀지나 면 타월에 비누 거품을 묻힌 뒤에 부드럽게 밀어내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노폐물이 충분히 다 빠지거든요. 마지막으로 물의 온도와 로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의 기름기를 다 앗아갑니다. 기분 좋다 수준의 미지근한 물이 피부에 가장 좋습니다. 로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목욕의 완성은 물기를 닦는 순간이 아니라 로션을 바르는 순간이에요. 로션만 잘 발라도 가려움증의 80%는 없어진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점점 기름기가 없기 때문에 로션을 꾸준히 발라드려야 돼요. 오늘은 목욕탕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수칙들을 알려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수칙들을 지키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정말 저도 마음이 아픈데요. 그렇게 꼭 안내드리고 싶었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습관들이 참 많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지금 바로 목욕탕을 같이 가는 친구분한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친구분들의 낙상사고, 아울러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만 전달해주는 임연우 요양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